기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은 어떤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까? 성품은 모르겠고 기자들이 일단 이제 외모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봐왔던 정치인들하고 다르잖아요. 네. 뭐 얼굴도 작고 뭐 키도 크고 그래서 세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그간 과정에서 보면 토론이나 이런 데 보면 상대방 말 끊고 깐죽대고 이런 거 보면서 야 보수 정당 당원들이 제일 싫어할 성품을 가진 사람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도 하고 그다음 뭐 아시겠지만 이제 아직 검찰물이 빠지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그 한동훈 전 대표 검찰 때 뭐 서초동 편집국장 이야기 나올 정도로 이제 네. 뭐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제 언론을 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리크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이제 프레임 가지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대표돼서도 그런 게 몇 번 반복이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뭐 언론이 이제 기본적으로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윤석열하고 비슷한 수준 아니냐. 그럼 윤석열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편집국장 시절에 출입 기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아는 바가 없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 사람의 이제 여러 가지 특이성이라는 것은 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검사장은 아니지만 그 대검 중수부가 해체된 이후에 각종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 관련된 부패 수사를 총괄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윤석열 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임을 딱 하는 순간에 그 사무실에 가봤더니 풍경이 되게 생경했는데 일단은 이분은 앉아서 일을 안 합니다. 서서 하는 모션 데스크라고 해가지고 모니터를 두 개 두고 있으신가요? 아니 뭐 그건지 아닌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보니까 이제 공소장을 보려면은 이 A4 용지 사이즈이기 때문에 가로로 보면 다 보기가 어려워요 한 번에. 그러니까 세로형 그 모니터를 두고 이제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고. 당시에 또 보면은 보통 이제 소파를 놓고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차 마시는 게 보통의 차장의 역할인데 가방 커피 마시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거기다가 턱걸이 하는 거 갖다 놓고 자기 운동하는 자기 체력 관리하는 시설들을 갖다 놓고 틈틈이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은 종전에 있던 사람들하고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당시 나이가 이제 73년생이고 2017년도에 3차장이 된 거니까 둘과 뺄셈은 44살 아닙니까? 지금의 제 나이 때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뭐 되게 저번 보면서 그러니까 실패를 모르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잘 되고 자기의 어떤 내가 이 정도로 관리가 돼 있는 사람이 항상 준비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과시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사무실도 그렇게 꾸며놨다면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다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라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자기 관리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를 들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근데 네.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제 그냥 소위 말하는 하위 당직자들은 아니고 국장급이고 뭐 당물 먹은 분들 하는 얘기가 이제 45도로 인사를 한대요, 자기들이. 그러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90도로 인사가 되돌아온대요. 그래서 이제 약간 예의가 바르다, 잘 자란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분명히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선거 떨어진 후보 측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원 유세로 오잖아요. 그럼 우리 후보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러는데 그거 모른 척하고 가서 이제 다른 분하고 사진 셀카 찍고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인기 관리.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대. 아니 실제로 기자들한테도 3차장 하면서 보통 친해지면은 그 호영호제라는 걸 보통 하면서 말을 놓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기자님, 반장님 이런 식의 호칭을 해가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약간 특이했는데 일단 이분의 또 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초반에는. 그렇죠. 뭐 법무장관 시절부터 이제 뭐 패션 센스가 좋다고 이제 화제가 됐죠. 그리고 뭐 예전에 뭐 들고 다니던 서류 가방 이런 게 뭐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품절되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네. 뭐 자기 현대고 동문인가요? 이정재 배우랑 같이 찍은 사진 속 입었던 후드 티셔츠 뭐 입소문 타가지고 뭐 다 발리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본인이 아까 그 한동훈 그 저기 3차장 시절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자기는 그러니까 기존 꼰대 뭐 다르다. 이런 사람 아재 이런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의도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본인이 이제 이 단골로 가는 편집샵에 있을 정도로 이제 패션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또 기존 세대랑 좀 다른 뭐 X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이 색깔별로 이제 뭐 이 마음에 들면 색깔별로 뭐 옷을 산다고 하고 그때 이제 좀 약간 화제가 됐던 게 뭐 이 컨버스 운동화인가요? 그거 신고 다녔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뭐 색깔별로 6개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랑 비슷하네요. 그리고 뭐 보면 이제 한번 이제 양복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맞추면 오래 입을 수 있도록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옷감이 좋은 걸로 이렇게 사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뭐 3차장 시절에도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이제 보통 아까 이용 기자가 네. 말했던 것처럼 이제 뭐 직원들이 커피 타줘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런 거 안 하려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뭐 커피를 이렇게 머신에서 내려서 뭐 나눠줬다는 뭐 재즈 소문도 음악 있고. 나옵니다 또 이렇게. 아, 그래요? 확실히 그런 부분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패션을 좋아한다는 거는 이 어떻게 보면 또 자기애가 강하다는 뭐 네. 그런 것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죠. 제가 들은 거는 이제 저도 옷을 아시겠지만 대충 좀 사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저 공을 들이려면 아니 저는 옷 뭐 골라 입고 이런데 드리는 시간이 좀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아깝죠. 거죠. 네. 아까운데 이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회사 선배인데 이제 지금은 회사 나가신 뭐 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패션 담당 오래 하시는데 이 선배 딱 하시는 말이 옷 잘 입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봤는데 일단 감각이 있고 스카프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나는 그 스카프 매는 걸 할 줄 몰라. 그래서 어쨌든 스카프를 해도 명품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좀 뜨는 브랜드를 하는데 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비싸지도 않은 그런 걸 한대요. 중간 가격대로. 네. 그리고 옷도 좀 무늬도 파격적이고 가방, 시계 이런 것도 뭐 아무거나 착용하는 것 같지 맞아요. 않더라. 네. 그리고 부인이 골라주는 게 아니라 이건 들으신 얘기를 전해주시더라고. 본인이 다 사 입는다. 실제로 본인이 주문한다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데 우리 그 윤석열은 그 배바지도 돌려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계신데 폴로 잠바. 그것도 김건희가 챙겨주지 않으면 그 꼴도 못 하고 다녔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 자기애도 강하지만 어쨌든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고 네. 이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자기를 꾸미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그 자기 개발에도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옷 잘 입는 건 굉장히 좋은 점이래요. 제 이게 셀프 디스가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의문의 일태를 당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좀 대충 살아서 굉장히 그거는 좋은 점이라고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같이 사는 분, 그 진흥정 씨가 또 어떤 분인지가 되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진흥정 씨 이분도 법조인이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네. 저기 뭐야 김현장 지금 변호인 활동하고 있고 뭐 한동훈 전 대표랑은 이제 뭐 고등학교, 대학교 1년 후배인데 뭐 결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그 집안 자체가 법조 뭐 패밀리잖아요. 빠방하죠. 네. 그럼 아시겠지만 이제 장인인 진영구 씨, 그 유명한 분 아니고 뭐 네. 저희 세대는 이제 이 조폐공사 워낙 큰 사건이라. 유도 발언은 네. 엄청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당시 이제 뭐 대전 고검장 시절인가요? 기자들하고 폭탄 마시다가 뭐 자기도 모르게 뭐 자기가 이 본보기 한번 보여주려고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거의 뭐 구속되고 뭐 이제 맞아요. 검사장직에서도 면직까지 당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또 그 이제 처남인가요? 처남도 이제 맞아요. 검사인데 네. 이분도 약간 이력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성추행 네. 해가지고 그 옷 벗고 나중에 또 이제 검찰 내에서 그때 뭐 미투 운동 때문에 이제 뭐 조사위원회 꾸려져서 다시 조사해가지고 그 형을 받았죠. 처분을 받은 네. 그런 상황인 건데 제가 듣기에도 한동훈 전 대표는 서울대법대 92학번이고 그리고 진은정 그 변호사 같은 경우는 93학번인데 93학번 중에서도 3대 퀸칸가 그랬대요. 왜냐면 외모도 출중하고 공부도 너무 잘해가지고 그랬는데 도대체 누가 결혼할까 궁금했는데 그걸 한동훈 92학번 선배였던 한동훈이 결혼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전해주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제가 예전에 재수학원에 다닐 때 저희 반에 대단히 좀 눈에 띄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저는 언감생심 쳐다도 안 보고 있었는데 제 주변에 이제 그분 때문에 인생 망한 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못 해가지고. 뭐 이제 공부 안 하고 거기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공부 워낙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셨는데 실제로 학원에서 어떤 분하고 사귀더라고요. 근데 학원 출신하고 우리 반에 누구? 네. 걔는 학원 다닐 때 아무 말도 없던 애야. 근데 어느 순간 싹 가가지고 스트레스처럼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개 보면 나서서 야 나 쟤 좋은데 쟤를 내가 반드시 뭐 절대 안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요. 항상 보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주변을 쓱 어슬렁거리다가 기회를 보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저분이 그때부터 검사의 어떤 피가 재질이 흐르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이렇게 뭐 유쾌한 얘기도 있지만은 한때는 본인 딸의 그 스펙 논란 때문에 구설에 오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른바 이제 딸이 이제 입시 스펙 쌓으려고 뭐 과외 봉사한 것 없는데 뭐 봉사활동한 것 아니냐라는 거 네. 그런 식으로 자료를 내서 상을 받기도 했고 대필 작가가 뭐 쓴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꾸며가지고 해외 학술지 발표를 했다 뭐 이런
의혹도 있었죠. 의혹이 그래서 있었죠. 실제로 네.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인가요? 거기서 이제 외국 기관으로부터 이제 자료를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뭐 불송치를 했고 이후에 다시 이제 경찰수사심의위에서 사건을 들여다봤는데 이제 재수사하지 않기로 네. 결정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 저는 이제 그 한동훈 부부와 직접 교류를 했던 이제 전직 검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이 딸이 영어는 굉장히 잘했대. 예를 들면 기억나는 게 집에 저녁을 같이 먹는데 아마도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두꺼운 원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모습을 앞에서 보여줘가지고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전 네. 요새 이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요새 저 그 영상을 보다가 4세고시란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4세고시, 7세고시 강남에 있는 어린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막 하고 한전 대표 딸도 뭐 엄마 아빠가 뭐 다 최고 대학을 나오고 학부를 네. 나왔으니까 똑똑하겠지만 약간 좀 위화감이 드는 그런 그러니까요. 에피소드 네. 같아요. 애들이 저기 놀아야지. 근데 전반적으로 아까 그 뭐 이제 그 이른바 법조 패밀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 그 뭐 장인이라든가 처남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이게 뭐 지금 사회에서 뭐 그런 것까지 문제 삼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삶의 방식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삶을 사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사실 허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한 전 대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이제 공약들을 뭐 중산층 뭐 이런 공약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좀 아니 곱게 보는 사람들은 아니 그렇죠. 본인이 예. 중산층 아닌데 저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약간 공감이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 만약에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이제 교육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 그 교육 공약을 냈으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뭐 자기는 뭐 돈 많아서 딸을 뭐 저기 멀리 좋은데 보내고 있는데 뭐 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라고 생각할 건데 그런 게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의 그 딸에게 외교부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국을 수사했던 검찰이 그 스탠다드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엉뚱하게 하는 것 같다. 이런 비평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었던 사안인데 뭐 조국 전 의원 전 대표는 이제 차지하고 그 문제는 이제 이미 뭐 그분들은 많이 겪으셨으니까 네. 이 사람들을 탈탈 썰어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 심우정 총장 딸 얘기하니까 좀 놀란 게 자식이랑 애들 저거 뭐 햇살론을 받았다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들이었나요? 네. 뭐 다른 자녀인 것 같습니다. 예. 아들이었나? 그런데 이과생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문과인 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이러는데 일단 그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돈도 많은데 왜 굳이 장학금을 굳이 받아야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스펙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최근에야 깨달은 거예요. 그렇네. 왜냐하면은 우리 같은 월급쟁이도 사실 그냥 제가 경향신문에서 평생 뭐 돈 거의 못 벌었는데 그래도 제가 뭐 소득분위로 하면 장학금 받는 우리 애가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저 사람들은 왜 그걸 받을까 악착같이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게 선발해서 주는 거다. 이게 제 뇌피셜인데요. 그래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장학금을 받았던 게 아닌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치. 네. 돈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니들이 팔탈 털었으면 니들 똑같이 당해야지. 이게 아마 보통 부모들의 마음일 거예요. 보통 저희 또래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조 전 대표한테 너무 심했나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